치아 마모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점점점 닳는 치아, 이런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단한 치아가 왜 닳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치아가 닳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치아의 부식입니다. 이로전이라고도 하죠. 한에 의해서 치아가 전반적으로 부식되고 녹는 겁니다. 이 부식의 원인은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토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도 많이 나타납니다. 속에서부터 산이 올라오는 거니까 이 치아의 안쪽 면이 주로 많이 부식이 되고요. 점점 치아가 얇아지고 날카롭게 깨집니다. 앞니 쪽이 특히 더 심해요. 산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거니까 물로 입을 잘 헹궈내 주시고요. 20-30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양치를 꼭 해주세요. 부식이 되는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탄산 음료에도 있습니다. 산도가 5.5 이하일 경우에는 범랑질을 부식시키게 되는데요. 콜라가 pH 2.8 정도 되니까요. 너무 자주 드시게 되면 부식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콜라나 사이다뿐만 아니라 아무 맛이 없는 탄산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콜라보다는 건강하다는 생각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부식이 돼서 얇아지고 깨지게 되면은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의 보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탄산은 피해주시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내과적인 진단을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서 치경부 파절이나 마모는 계속 방치하게 되면 패여있는 부위에 교합력이 점점 더 집중이 돼서 더 많이 패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시린 증상이 심화되거나 신경이 노출돼서 신경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인 부분에 치태가 잘 끼게 되고 칫솔질이 용이하게 되지 않으니까 잘 썩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경이랑 가깝기 때문에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을 씌우는 더 큰 치료로 넘어가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화되기 전에 치과 재료로 미리 떼어주게 되는데요. 그 재료로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GI와 레진이 있어요. GI는 재료가 굳으면서 수축되는 성질이 적어서 치료 후에 민감한 증상이 거의 없고요. 불소를 방출하면서 충치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료가 좀 약해요. 그래서 잘 깨지고 떨어지고 색이 또 그렇게 심미적이지 않아서 앞니 쪽에 했을 때는 좀 티가 좀 많이 납니다. 하지만 또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보험이 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많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레진은 치료를 잘 해놓으면은 치료한 곳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굉장히 좋아요. 탈락할 가능성도 GI보다는 낮고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보험 진료다 보니까 비용이 GI보다는 좀 많이 비쌉니다. 치아가 닳는 증상 중에서 씹는 면이 많이 닳아서 치아가 점점 짧아지는 교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교무의 경우에도 계속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씹을 때 시린 증상이 심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깨지기까지 하고요. 금이 심하게 가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치아에 걸쳐서 교모가 진행돼서 전반적으로 치아가 짧아지면은 얼굴 아랫부분 하안모의 길이가 짧아지면서요.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게 되기도 하죠. 치아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어금니에 씹는 면이 점점 평평해지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짓이기지 못하게 되고 저작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치아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학수복이라고 해서 모든 치아를 다 크라운으로 씌워서 치아의 시린 증상도 개선하고 치아의 형태학적 구조도 다시 재현을 해서 씹는 효율도 높이고 치아의 길이도 정상적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안모도 또 개선해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전체 치아를 전부 크라운으로 씌운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의 치아에서 교무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미리미리 크라운을 씌워 주셔서 보호를 해주시면은 연쇄적으로 치아가 다 교모가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치과를 찾아가시는 게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치아가 닳는 이런 증상들을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통약이 해결해 드릴 타이밍이죠. 치경부 파절이나 교모는 대부분 너무 단단한 음식을 즐겨 드시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을 좀 더 개선하셔서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드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드신다고 하면은 너무 센 교합력을 한 번에 확 주지 마시고 힘을 조심스럽게 줘서 씹는 법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아는 정말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요.
있는데요. 내 치아는 정말 약하다, 언제든 쉽게 깨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해가지고 교모나 치경부 파절이나 등의 증상은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박 증상을 가지고 내 치아는 너무 약하니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껴준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단단한 음식이 있으면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얼음은 절대로 씹어 드시지 마시고요. 사탕도 부셔서 막 아그작 드시지 마세요. 제발 꼭 녹여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 수면 중에 이갈이 때문에 치아가 파절되고 닳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주무실 때 사용하는 이갈이 장치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단단한 재질이 아닌 무른 재질의 치아에 딱 맞지도 않는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단하고 치아에 꼭 맞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턱관절 질환이 생기고 치아에 더 스트레스를 주면서 잇몸을 더 망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갈이 장치는 꼭 치과에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치경부 마모증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칫솔질 습관도 한몫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칫솔질 방법대로 해주신다면 칫솔질에 의한 마모증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단단한 음식을 드시면서 어금니에 씹는 면이나 앞니의 위쪽 모서리 부분이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아 목 부분이 패인다거나 씹는 면이 전반적으로 닳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서리가 조금 깨졌다, 이런 경우라면은 레진이란 재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금 떼어드리기도 합니다. 레진은 충분히 심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떼어드리면 정말 감쪽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자연 치아도 이렇게 씹다가 깨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레진을 붙여놨으니까 그거는 정말로 주의를 해야겠죠. 반복적으로 단단한 걸 드신다거나 그 부분에 뭔가 젓가락 같은 게 씹힌다거나 하면은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쉽게 깨져 나가겠죠. 그래서 다시 떼어드는 부분은 정말로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 앞니 부분에서 조금 범위가 넓다라고 한다면 레진을 떼어놨을 때 또 잘 쉽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넘어져서 치아가 깨지거나 그렇게 파절이 있는 경우에는 또 시린 증상도 많고 또 범위도 넓고 하면은 크라운을 처음부터 권해드리죠.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잘못 씹어가지고 치아가 조금씩 깨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레진으로 또 떼어드리면은 어금니기 때문에 저작을 정말로 많이 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또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떨어졌을 때 레진이나 그런 치료는 별로 하지 않고요.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살짝 좀 다듬어 드리고, 아니면은 조금 더 깨져나갔다고 하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레이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인레이 치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크라운 치료로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고요.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